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자랄 시간입니다. 가수 임영웅이가 주제 파악을 영 못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자기가 출세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가황 나훈아나 가왕 조항필 같이 그런 대형 콘서트를 여는 그 흉내를 내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2022년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임영웅이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임영웅이가 지난번 콘서트를 하필이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해서 그때 270만 명이 표를 사려고 했는데 기껏 3만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267만 명의 팬들을 화나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는 12월에 이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연다는데 거긴 또 회당 2만 명밖에 수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 그만두고 회당 4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화끈하게 호남 평야에서 야단 법석이 아니라 야단 가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영웅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비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단 법석은 들야자지 않습니까? 들야자. 그리고 이 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흙이나 혹은 다른 시설물로 높이 쌓아 올린 어떤 의미에서는 무대 같은 것이죠. 네, 무는 춤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는 좀 멉니다만은, 하여튼 말을 하기 위해서나 지휘를 하기 위해서 높이 쌓은 어떤 시설을 가지고 단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불법을 얘기합니다. 불법. 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법. 그리고 이 석은 자리,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원래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데, 절 경례가 너무 좁아서, 부처님 오신 날은 초파일은 이 절마다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가서 축하를 하고 인사를 드리면 혹시나 극락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부푼 사람이란 사람은 다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절 경례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들판에다가 이제 궤부를 걸고 탱화죠. 궤부를 걸고 거기에서 이제 법회를 하는 것을 야단 법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시끄럽기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야단 법석이라는 또 그런 다른 의미 또 있죠. 시끌시끌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야단 법석이 아니라 임영웅은 가수로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야단 가석, 이건 진짜 무대가 되겠죠. 그때는 야단 가석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야단 가석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 인기 가수 임영웅이 사용하는 임영웅 이 세 글자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나무의 이게 뭐냐면 원래 생긴 나무의 상형인 이 목자예요. 목자. 이것이 이 변해서 이렇게 변하죠. 가까이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이게 나무 뿌리고 이거 나무 가지죠. 그런데 이 나무의 상형인 이 목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대강 봐서 한 1400자 좀 돼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나무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나무가 인간 생활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명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겠어요. 근데 이 나무 목을 2개를 하면 숲을 림자가 되고요. 이 3개를 하면 이게 뭐냐면 삼림 할 때, 삼림.
살림도 살림보호도 되지만 삼림도 되잖아요. 빽빽한 나무 삼자가 됩니다. 그게 그 임자는 나무 목을 두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웅할 때 영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의미 요소고요. 요거는 발음 요소입니다. 이 앙자가 뒤에 영어로 변하는데 요것은 발음 요소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성자인데요. 예. 여기에 그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풀초 아닙니까? 이거 원래 풀초의 모양은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이 풀이 한 개이면 이걸 가지고요. 철이라고 발음하고 여기 두 개일 때는 이 초라고 하고 이게 세 개일 때는 회라고 발음하고 이것이 네 개일 때는 망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 다 의미가 다 뭡니까 이 숫자의 그 크기에 따라서 뭡니까 그 발음이 철, 초, 회, 망. 이 초자가 이 글자로 변하면서 요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앙자, 요 부분이 앙자인데요. 밑에 있는 것은 요걸 가지고 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앙자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3대 메이저 신문 하나에 중앙일보도 있고 앙, 중앙대학도 있고 앙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앙자하고 중자는 같은 뜻이에요. 중이 앙이고 앙이 중이에요. 중이 앙이고 앙이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까 들었지만 이 앙자에는 이 가운데라는 이 뜻뿐만 아니라 끝난다. 이런 가운데가 참 좋은 곳인데 가운데가 다르게 글자 속에는 완전히 끝이 난다. 이런 또 엉뚱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 끝날라, 끝장낼 앙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 참 재미있는 글자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앙자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뭡니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최대의 궁전이 아방궁이었잖아요. 근데 아방궁인데 진시황이 짓다가 완성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뒤에 2세나 3세는 워낙 혼란한 상황이어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그냥 미완성에다가 항우가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함량을 점령하자마자 이 아방궁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뒤에 이 초안전이 붙어가지고 뒤에 다시 이 유방이 다시 돌아와서 이 함량을 이 수도로 해서 그러죠. 이제 다시 한나라 한제국을 이제 건설하잖아요. 예, 함량이 포함된 장안을. 그때 이제 궁전을 하나 크게 지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앙궁이라고. 이 미자는 아닐 무자와 마찬가지죠. 앙자는 뭐냐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앙 그러면 말이죠. 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앙이니까 끝없이 유지해 나갈 제국의 궁전 이런 의미로 미앙궁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끝없이 이 권력이 영원하라 이런 뜻을 담았는데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미앙궁은 한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도 여러 왕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제국들의 전궁으로 쓰였는데 1041년 동안이나 쓰였어요. 상당히 중국에서 이 궁전이 가장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미양궁이라는 이름값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영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든 아까 말한 이 초자와 이 앙자 방금 설명했던 앙자를 여기서는 이 영자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발음 기호로만 들어간 겁니다. 발음 요소로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형성자인데요. 예, 형성자인데 이때 이게 뭐냐면 꽃뿌리형 하지 않습니까? 영자 영어기 할 때 이 꽃뿌리형은 뭐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런 꽃받침 위에 있는 이 꽃잎 혹은 이 꽃송이 이게 전부가 이게 영이에요. 영. 그리고 꽃이란 말이죠. 영이라는 말은 꽃영 혹은 꽃뿌리형 꽃받침을 제외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꽃잎과 꽃봉오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자는 그런 뜻이고, 영자는 꽃봉오리 활짝 꽃핀다. 영자를 이름 넣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렇죠, 그 참 겨울을 이기고 봄이 되어 가지고 혹은 뭐 자기 계절을 맞아 가지고 꽃을 활짝 피우는 시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에다 영자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웅자, 임영웅 웅자. 웅자는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웅자를 꼭 쓸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꼭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쓸게요. 꼭 좀, 여기는 여기 뭐냐면 오른쪽 부분은 세초자예요. 세초자예요. 요 세조자하고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어요. 그래서 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뭐냐? 요 부분은 여기서는 사실 형성자이기 때문에 의미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발음 요소에 지나지 않아요. 발음 요소. 근데 이게 뭐냐면,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고, 이게 바로 제가 쓴 팔뚝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했는데, 요 부분. 이게 어디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뭡니까? 이게 팔뚝. 여기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발음 기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것은 수컷 웅자예요. 수컷 웅. 예. 암컷, 수컷 할 때 수컷 웅이고요. 그리고 수컷을 알면 당연히 암컷도 알아야 되잖아요. 암컷에는 여기, 여러분, 이 차자 있죠? 이거. 이 차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세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암컷 자자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거 순놈새고 암놈새였는데, 그러니까 암수를 뜻해요. 이게 남자를 뜻하고 여자를 뜻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처음에는 암컷 새, 수컷 새를 뜻했는데, 암컷 수컷을 전부 포함해서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웅자는 영웅, 영웅, 임영웅 같은 영웅, 그리고 아주 간웅, 조조, 간사한 영웅, 간웅, 웅장, 웅장한 뭐 포부, 웅장한 건물, 웅장, 그 다음에 또 웅대한 뭐 이 희망을 가지고 뭐 이럴 때 쓰임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웅자의 뜻 가운데 가장 큰 쓰임이 대웅입니다, 여러분. 대웅이 가장 영웅보다도 한 수 위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뒷날 임영웅이가 노래를 참 잘하지만 더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름 그대로라면 임대웅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임영웅이가 그냥 잘 나가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게 영웅보다 더 위대한 게 대웅이라 그랬는데, 이 대웅이 누구냐? 여러분, 절에 가면 이거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전자잖아요. 대웅전은 누구를 모시는 곳입니까? 바로 대웅이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대웅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전자, 이게 되게 웃기는 글자예요. 이게 정말 웃기는 글자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큰 집, 전각, 뭐 이런, 이 대전, 뭐 이런 의미로 썼지만, 이 원래 이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이 부분이 공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이죠, 몽둥이나 뭐 혹은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다는 뜻을 가지고, 공둥이를 때리다. 그래서 공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혹은 공둥이를 때리다 해서 추출한 공둥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웅전에 가면, 이거, 부처님의 공둥이를 때려? 몽둥이로? 이게 무슨, 선문답이지? 선문답은 또 이런 그런데 한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경한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한자를 조심해. 고연지고. 네? 그런데 하여튼, 한자가 요즘 이제 많이, 여기, 이 전자가, 원래 이 공동이를 몽둥이로 때리다 이런 뜻인데, 이게 공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큰 집에, 이 대웅전, 이 큰 집으로 쓰이니까, 전각, 공전,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하는 수 없이 이 글자의 본뜻 궁둥이라는 뜻을 위해서 새로 만든 글자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고 이게 육달어를 그래가지고 이 고기 육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기 모양이고 여기 이 월자는 뭐냐 이 고기에 있던 들어가는 보면 어떤 결리자리 이게 결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둔자를 만들 궁둥이 엉덩이 둔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둔부 뭐 하지 않습니까? 둔부 할 때 이게 둔자예요. 예. 그런데 요즘 뭐 한자가 하도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밀리는 이 영어에 밀리는 추세가 되어가지고 이 둔부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요즘은 힙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렇죠? 야, 하여튼 간에 하여튼 한자를 참 어벙한 소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컷 웅자 우리가 이제 수컷 웅자를 알았지 않습니까? 대웅전 할 때 수컷 웅자를 알았으면 당연히 이 자자를 알아야 되겠죠. 이 자자 아까 기억에다 그 웅자 있고요. 그런데 이 아까 이제 웅을 알았으면 아까 여기 고자를 알았으면 아니 이 고자니 굉자를 아까 이 웅자 부분에서 요 부분이 바로 굉자라 그랬어요. 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근데 요것이 그냥 따로 이게 팔뚝괭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사람 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자를 만든 겁니다. 굉자. 근데 여러분 굉자를 알게 되면 한 가지 글자를 더 알아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 앞에 뭐냐면 이것은 이 고괭. 이 고자와 굉자는 늘 붙어 다니는 글자예요. 아까 뭐 자웅하고 마찬가지로 고괭 늘 붙어 떼어놓으면 좀 섭섭해요. 그럼 이건 뭐 이게 아까 말한 이거 팔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이 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린다면은 이 짐작하겠습니까? 이 슬개골이고 이게 사람의 이 부분이 바로 고입니다, 여러분. 고. 그래 이걸 고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는 이게 이 허벅다리 부분을 이제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이 팔뚝이나 허벅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괭 그러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갈지자에다가 신하 신자를 써놓으면 고괭지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고괭지신이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그 임금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들을 고괭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팔뚝과 이 허벅다리 같은 그러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왕국이 사라지고 민국이 된 오늘날 이 고괭지신의 대체어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작년, 올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윤핵관, 핵관 할 때 핵관이에요. 핵관이 바로 고괭지신입니다. 그러니까 핵관은 뭡니까, 여러분? 핵관은 뭐냐면 이 핵심할 때, 핵심, 그리고 관계자, 이거. 네, 핵심 관계자. 이게 핵관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 고괭지신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핵관이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특히 보시는 이 남자분들 집에서 핵관 들으십니까? 네. 식구가 4명인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핵관을 거느린 분은 당연히 그 유시성을 쓰는 우리 마누라님이시고 안 그런 집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 두 명의 핵관이 있는데 4명 식구 중에서 뭡니까 그 거느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이 핵관이 있는데 그 유핵관이죠. 유핵관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끼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앞으로도 끼일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간 그 가수 임영웅 씨 덕분에 한자를 몇 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몇 글자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임영웅 씨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 임대웅, 부처님 이름을 막 쓰는 그런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래를 해서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떻게 이 부처님의 이 부처님을 의미하는 대웅이란 말을 누가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래오래 인기를 누릴 수 있겠죠. 예, 하여튼 그 임영웅 씨 덕분에 여러 개의 글자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